터키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 키프로스 북부에 무장 무인기 기지를 설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가 북키프로스에 드론 기지를 만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터키는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지중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이 지역에서 앙카라의 에너지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북키프로스에 감시 정찰용 무인기를 처음 보냈습니다. 이 무인기는 지중해 동부 터키에서 레프코니코 공항을 이륙하는 시추선과 해군과 함께 소형 함대의 일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키프로스, 동부 지중해, 이라크에서의 터키군의 개입과 하마스에 대한 그의 지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터키는 우리에게 78만 평방킬로미터가 아닙니다. 터키는 우리를 위한 모든 곳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7월 20일에 키프로스 북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북키프로스로부터 전달할 메시지는 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연설에서 키프로스 해역에서 주요 가스 발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터키의 침략과 인종 청소 운동을 배경으로 한때 활기를 띠었던 휴양 도시 바로샤에 대한 새로운 일방적인 움직임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루비는 이 주제에 대한 기사를 썼고 터키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서양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터키는 1974년에 이 섬을 침공했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점령 지역에 터키 공화국 북키프로스 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UN 평화유지군이 현재 이 섬에서 반세기 이상 복무하고 있지만 UN이나 다양한 서방 국가들 모두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계속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부 터키 사과론자들은 터키의 존재를 그리스 인종청소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라고 정당화하지만 이는 키프로스를 합병하려는 노력이 터키의 침공 며칠 만에 무너진 그리스 정권이 터키에 주둔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키프로스 해역의 전체가 그리스 키프로스 정부에 속합니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허세를 부리기 쉬운 반면 키프로스에 대한 그의 현재 움직임은 다릅니다. 2019년 12월 터키 방위산업국장인 이스마일 데미르는 터키가 터키 서부 무할라 지방에서 레프코니코 공항으로 첫 무인기를 띄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계속해서 레프코니코를 드론 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에르도안 공항은 현재 키프로스에 2개의 공항이 있는데 하나는 터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에르칸 공항이고 또 하나는 터키에 있었지만 지금은 무인 항공기를 옮기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터키는 북부 키프로스 드론 기지를 이용해 키프로스 해역에서 지진 탐사선이 가스 및 석유를 탐사하면서 감시를 진행했지만 레프코니코를 개량하면서 TB2 등 공격용 드론을 대거 기지로 옮겼습니다. 터키는 앞서 이라크의 쿠르드족 목표물과 이집트의 지원을 받는 반이슬람 형제단 연합군의 수장인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을 상대로 TB2를 사용해왔습니다. 이전 버전의 드론은 유효 도달거리가 100마일에 불과했지만 안내 및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는 드론의 범위를 크게 확장합니다. 특히 27시간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에르도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상대로 난항을 겪으며 레바논과 가자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왔지만 그의 새로운 무인기 기지는 현재 키프로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미 그리스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키프로스뿐 아니라 그리스와 이스라엘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침해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이스라엘, 그리고 온건 아랍권은 터키의 침략과 위반이 곧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2021년 5월에 앙카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터키와의 관계는 미국의 터키에 매우 중요한 관계이며 나토 파트너이며 전략적 동맹국이며 세계의 세력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조 바이든 대통령,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그리고 셔먼은 그러한 미사여구가 에르도안을 달래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칭찬은 에르도안에게 미국이 약하고 더 많은 공격에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미국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8년 전 마이클 루비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무인기를 터키로 이송하는 것과 동시에 터키가 자국의 무기 수출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고 경고했습니다. TB2를 포함한 많은 터키 드론에는 미국 드론에서 역설계된 기술이나 수입된 미국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완화해 방탄조끼 등 비살상 방어 물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터키가 점령한 키프로스 영토에 드론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나머지 금수 조치의 폐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키프로스는 공군이 없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키프로스의 천연자원을 훔치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터키 무인기가 독특하게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블링켄,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키프로스 패트리엇 미사일 전지로 즉시 이동해야 하며 레프코니코에서 발사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않을 경우 키프로스 교란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키프로스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곧 석유와 가스에 관한 뉴스를 듣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결국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터키에 대한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를 질투하고 있고 우리를 질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질투하도록 놔두세요. 7월 취임 후 새로운 공군기지는 무장한 드론과 비무장 드론이 모두 사용할 것이며 수리센터, 무기, 탄약 창고가 설치될 예정으로 그것은 그들을 풀타임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노베이션이 완료되면 기지도 F-16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서구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반응을 얻은 후에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키프로스 문제는 터키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터키의 군사적 포부는 차치하고라도 터키는 국제법, 유럽의 원칙과 가치, 유럽 조약의 틀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유럽의회의 입장입니다. 유럽의회는 EU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후보국도 국제법, 유럽 원칙 및 조약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유럽평의회의 몇 가지 결정에 포함된 키프로스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시켜 줍니다. 터키는 키프로스에 대한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유엔의 결의와 결정의 틀 안에서 지속적이고 기능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유럽의회는 최근 몇 년간 터키 정부가 후보국임에도 불구하고 EU의 가치와 기준과의 거리를 지속적이고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 회원국은 터키의 전략적 목표이며 유럽 전역과 그 밖의 국가들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키프로스에 대한 터키의 외교 및 군사 정책은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